좋은 내막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외래에서는 중점적으로 내막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자세히 자궁 내막을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자궁 내막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내용이라 반복 착상 실패로 고생하시는 분, 난자가 한두 개만 나오시는 분, 임신이 잘 되는 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이 되려면 배아가 자궁에 착상을 해야 돼요. 이때는 배아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궁 내막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배아가 좋은지는 겉보기 등급이나 착상 전 유전자 검사, PGT 검사를 하죠. 그걸 통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유전자 배열이나 염색체 이상 유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PGTA 통과 배아라고 하지만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PGTA 통과 배아를 이식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60에서 한 7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 30-40% 정도는 배아가 아닌 다른 문제로 착상에 실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좋은 배아를 자궁 내막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결과이죠. 이걸 내막 수용성 이상이라고 해요. 자궁 내막은 무척 섬세하게 조절되는 기관이에요. 생리주기 내내 여러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글라이코델린 A라는 물질은 황체의 후반부, 착상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때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고 백혈병 억제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유케미아 이니비터리 팩터도 착상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된 내막은 짧은 순간 착상창이라는 것을 열어요. 그때 배아를 받아들이게 되죠. 착상창은 통상적으로 생리주기 기준으로 20일에서 24일째 열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배아가 그때쯤 5일 배아가 되는데 5일 배아를 자궁 내막이 4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수용성을 갖고 받아들이게 돼요. 내막의 수용성은 중립 단계, 짧은 기간의 내막 수용 단계, 그리고 착상 시기가 벗어난 3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중립 단계는 어렵겠지만 착상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착상 시기를 벗어난 단계에서 배아를 이식을 하게 되면 좋은 배아라도 착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처럼 배아가 아닌 자궁 내막의 수용성의 문제로 임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30% 정도 될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막이 좋아야 착상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내막이 좋다.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내막은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초음파로 확인하는 내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막의 두께와 모양, 두 번째가 혈액이 흐르는 모습, 세 번째가 내막 내의 미세 꿈틀 운동을 확인하게 되죠. 이 세 가지 변수가 좋은 내막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외래에서는 중점적으로 내막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자세히 자궁 내막을 알고 싶다면 추가로 하는 검사가 ERA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ERA 검사는 스페인의 사이먼 박사가 제안을 했어요. 요점은 뭐냐면 정확히 배아를 언제 넣어야지 임신에 성공할까, 배아를 넣어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검사이죠. 2015년부터 검사를 시작했으니까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초음파나 내시경으로 내막에 유착이 없고 폴립도 없고 경막도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검사를 이제 추천하기 시작하게 됐죠. 혹시 배아를 이식하는 시점을 잘못 알고 있어서 배아가 착상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이 ERA 검사를 하게 됐어요. ERA 검사를 하려면 물론 첫 번째 배아가 무지 좋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배아가 좋은 걸 두고 난 다음에 ERA 검사를 하게 돼요. ERA 검사를 하려면 먼저 가짜 주기가 있고 진짜 주기가 있어야 돼요. 가짜 주기는 진짜 주기와 완전 비슷한 주기이죠. 실제 배아를 이식을 하는 그런 주기처럼
약도 먹고 초음파도 보다가 의료진이 생각하는 최적의 배아이식 시점에 ERA 검사를 하게 돼요. ERA 검사를 하면 한 3주 뒤에 검사가 나오게 되는데 검사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나와요. 해당하는 검사 날짜가 수용성이 있는 날이다. 해당하는 검사 날짜가 아직 수용성이 생기지 않는 날이다. 해당하는 검사 날짜가 수용성을 지난 이식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날이다 라는 그런 3가지 결과로 나와요. 이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가짜 주기와 완전 동일한 진짜 주기를 우리가 만들어요. 동일한 약을 쓰고 동일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이먼 박사가 말한 검사 결과에 맞춰서 배아 이식을 진짜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이지노믹스 회사가 ERA 검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ERA 검사를 한 분의 한 60%가 의료진이 생각하는 그 날짜에 이식하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30% 정도는 하루 늦게 배아를 이식하는 게 좋다는 결과, 10% 정도는 하루 일찍 넣는 게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ERA를 검사하지 않고 우리가 ERA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RA 검사가 너무 비싸니까 90% 정도를 커버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생각하는 그날 60%, 의료진이 생각하는 날 그 다음날 30%, 이 두 날짜를 이용하는 거예요. 날짜를 2번을 나누어서 이식하면 ERA 검사가 말하는 이점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내막의 수용성을 회복하는 날짜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배아가 착상하는 데는 날짜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날짜와 좋은 배아 이외에 다른 변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ERA 검사에도 추가로 2개의 검사가 더 있어요. 하나가 에마 검사라고 해서 자궁내막 조직 내에 좋은균, 락토바실러스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검사, 그리고 앨리스 검사라고 해서 자궁내막 조직 내에 유해균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 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런 ERA 검사, 에마 검사, 앨리스 검사, 이 3가지 검사를 모두 해서 트리오 검사라고 하죠. 이런 트리오 검사를 난임 클리닉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궁내막의 수용성이 유익균, 유해균, 나쁜 균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ERA 검사에서는 엠마 검사와 앨리스 검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ERA 검사를 해야지만이 추가로 엠마 검사와 앨리스 검사가 가능하죠.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궁내막 유산균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를 새로 런칭을 했거든요. 바리노스 검사예요. 자궁내막 유산균의 분포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영어로는 EMT 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엠마 검사, 앨리스 검사가 있지만 바리노스 검사는 단독으로 내막 균 검사를 할 수 있고 ERA 검사에 비해서 비용은 한 절반 정도라는 가격 메리트가 있죠. 또한 거의 대부분의 내막균을 진단할 수 있어요. 검사 실패율도 1.5%에 불과하다고 해서 정확성도 비교적 믿을만 할 것 같아요. 2025년도 데이터를 보면 일본 내에서 한 400개 이상의 클리닉에서 이미 바리노스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난자가 한두 개만 나오는 사람, 또는 반복해서 착상 실패하는 사람, 유산이 자주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유산이 자주 되는 경우에 내막 유산균의 분포가 좋지 않아서 유산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약간 임상에서는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확히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시기는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3일 정도 지난 다음, 그리고 배란이 되기 전에 검사를 해요. 결과는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아 이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아 이식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게 좋죠. 결과에서 주로 보는 건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주로 봐요. 이 균이 한 90% 이상이라고 하면 락토바실러스 우월 내막이라 하는데 이걸 영어로 LDM이라고 하죠. 이런 LDM 환경에서는 70% 정도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락토바실러스 비우월 환경, non-LDM 환경에서는 임신 성공률이 33%에 불과해요. 2021년도에 유럽 불임학
학회에서 25명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소규모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아사쿠라라는 그런 일본인이 발표한 적이 있는데 LDM 환경에서 임신율은 한 61% 정도, 넌 LDM 환경에서 임신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죠. 요약해보면 바리노스 검사를 해서 락토바실로스 비우월 환경이 진단된다면 임신이 낫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이 환경을 락토바실로스 우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아를 이식하면 임신율이 좋아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치료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자궁 유산균을 투여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법이죠. 우선 자궁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궁 유산균은 국내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 학회에서는 질 유산균을 입으로 먹는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질 유산균이나 자궁 유산균을 정말 경구로 먹어서 그 경구로 투여된 유산균이 소장과 대장을 잘 통과해가지고 질이나 자궁 쪽으로 잘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 유럽에서는 질로 투여하는 유산균 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약해보면 질 유산균보다는 자궁 유산균을 선택하고 경구로 먹는 것보다는 질내 투여가 좋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항생제를 치료하는 거죠. 적절한 항생제는 발견된 균에 따라서 항생제를 선택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해요. 요약해보면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충분한 유산균을 적절한 방식으로 투여해서 자궁 내막의 유산균층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배아를 이식하게 되면 보다 나은 임신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RA 검사보다는 EMT 검사를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ERA 검사의 결과는 테크니컬하게 2번 이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검사를 우회할 수가 있거든요. 5일 배아를 6일째 때 1번 이식하고 6일째 때 이식하고 또는 2번에 나누어서 이식하는 방식으로 ERA 검사를 피할 수 있지만 EMT 검사는 실제로 우리에게 자궁 내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EMT 검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린다면 유산균만 먹진 마세요. 유산균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락토페린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물론 락토페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드시지 않는 게 좋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신이 잘 되기 위해서, 착상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배아와 더불어 좋은 자궁 내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내막을 좋게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약간 소외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리노스 검사를 통해서 유익균을 확인할 수 있다. 락토바실루스 우세 환경을 만들면 임신이 잘 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또는 반복 착상 실패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또는 난자 한두 개만 나오신 분들에게 이 내용이 조금 더 신선하고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해하기가 힘들거나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롭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